오늘은 그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좀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과 이 대학원이라는 두 상반된 이 파트들을 잘 연결을 지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 2급입니다. 이 법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포츠 지도자가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일단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 취득에 응시를 할 수 있고 이 시험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누구나 조금만 공부한다면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진입장벽은 다른 전문 직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그 진입장벽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 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생활체육 지도자를 갓 취득한 따끈따끈한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박사학위를 가진 트레이너에게 공동 지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폭넓게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학력이나 이런 지도자의 자격증, 그런 능력들이 또 지도자의 그런 실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몸을 더 빠르고 좋게 만든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운동이야 계속 시키면은 근육이 계속 커지게 돼 있고 어쨌든 식단이야 계속 지키게끔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몸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하고 식단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동기부여해주는 것, 그것이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나 마나 회원을 지도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상향 평준화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트레이너 분들 중에 자신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것저것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혼자서 이제 공부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오시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거나 아니면 학회 같은 곳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이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책에 나온 표면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면 대학원은 더 깊숙이 내려가서 원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또한 이 학교 수업이나 연구실 세미나 자체가 공부를 계속해서 깊숙이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대학원에 굳이 안 와도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를 더 깨우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이 트레이너에게 논문은 정말 필연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트레이너라면 이 운동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운동 트렌드들을 읽어서 그런 최신 정보들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을 찾고 또 읽을 줄 안다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 케이스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드에서 하루 10명의 이런 케이스를 본다면 논문을 통해서는 하루에 1000명까지도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너로서의 그런 개인적인 자신의 성장, 지식의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잘 받아들이고 축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는 만큼 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한테 숄더 프레스를 가르치는데 오른쪽 어깨 통증을 막 호소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별로 좀 생각이 없다면은 그냥 좀 오늘 쉬거나 아니면 조금 참아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각종 신경학적 테스트나 스페셜 테스트 등을 통해서 이 회원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트레이너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몰아붙이기만 해서 관절 다 갉아먹으면 빨리 성장시키는 것보다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자기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회원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대학원 입학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장황하고 저도 무슨 말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말의 논지는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음 채널의 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